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부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전쟁을 걱정하고 중산층들은 모기지를 걱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Financial Times의 기사입니다. Wealthy investors weather the inflation storms. 여기서의 weather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아니고 마른다, 말린다 뭐 이런 뜻이죠. dry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의 이 폭풍우를 말린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고물가, 뭐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삼고 파고 속에서도 미국 내 부유층 생활비도 물론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투자를 통한 자산의 증식 규모가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뭐 프라이빗 뱅커라든가 뭐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다음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죠. 최근이에요. 지난주였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요. 포브스가 매해 발표하는 부유층의 어떤 생활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Cost of Living Extremely Well Index 라고 하는데요. CLEWI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4.9%가 올라서 같은 기간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지지난주였었나요? 그 CPI 지수가 발표됐잖아요. 그 상승률을 훨씬 상회했다. 당시에 3.4%였었는데요. 1.5% 이상 높은 거죠. CLEWI라는 거는요. 포브스가 정의하기를 뭐 오페라 티켓이라던가 뭐 명품 의류, 뭐 자파,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미국 내의 어떤 부유층들이 소비할 만한 지출 항목들을 추적해 가지고요. 매년 산출하는 숫자인데요. 그런 지수죠. 그러니 뭐 2021년에도 10% 오르고 22년에도 7% 오르면서 계속해서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긴 했답니다. 결국 그 말은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 그들의 삶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담액이 많이 늘었다,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라면,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에 미국 부자들이 누리는 어떤 자산의 증가라는 면에 있어서 혜택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이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있는 대로 뭐 CPI,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부유층 CLEWI라고 하는 부유층 생활비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net worth, Forbes 400 멤버니까 가장 부유한 400명 이렇게나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올 1, 4분기 사모펀드의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미국 기술주의 붐을 타서 큰 수익을 거둔 걸 텐데요. 부유층 자산들을 이제 전담으로 하는 뭐 프라이빗 뱅커, 뭐 패밀리 오피스,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식시장의 랠리, 이번 1, 4분기 랠리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하고, 부자들 생활비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 대형 패밀리 오피스들은 뭐 여러 주식, 채권, 뭐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사모펀드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자산을 크게 불렸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포브스가 4월에 발표한 이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요, 전 세계 부자, 최고 부자들의 총 자산이요 24년 기준으로 14조 2천억 불, 뭐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에 달해서 전년도 대비 14%나 올랐다라고 하고요. 미국 400대 부자들의 평균 순자산 역시 뭐 전년 대비 14%가 아닌 13% 올라서 물가 상승률, 동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CNBC 뉴스인데요. 여기 1%의 부가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높은 규모의 어떤 가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상위 1% 거부의 자산이 44 트릴리언이니까요. 한국 돈으로는 뭐 얼마인가요? 6경 원이라고 하니 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뭐 역시 주로 이렇게 된 배경은 보유한 주식 가치의 상승인 건데요. 직전 분기보다도 2조 달러나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0년 전 기준하고 비교하면요, 2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10년 전에 2배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보통 한 7% 이상의 수익을 매년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얘기일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상위 1% 거부들의 재산이 미국 국가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30%에 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앞서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걱정인 거죠. 인플레이션보다는요.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하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금년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부자들은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중동,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이란, 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로부터 빚어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별개로, 이와는 전혀 또 다른 어떤 그 중산층 또는 그 일반 서민들에 대한 상황일 텐데요. 미국민들의 절반 가량이요, 모기지 상환이라던가 렌트비 내는 거에 대해 매달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Half of Americans struggling.인 거니까요. 하우징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주택 소유주건 테넌트건 뭐 마찬가지인데요.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62% 이상이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입자들도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쩌면 다른 생필품 사는 것들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토로했으니 미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CBS 뉴스의 기사인 거죠. 먼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 2, 3년 사이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좀 다시 낮아지나 싶더니 지금 최근 뉴스였었죠. 다시 한번 홈 모기지가 7%로 2배 이상 급등한 게 다시 또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물 부족이라는 건 계속 또 유지가 되다 보니 집값이 계속 오른 뒤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 모기지 걱정, 돈 걱정 시달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모기지 금액 같은 경우도요. 이 중위 주택 모기지 월 상환액이요. 2,180불인데 이게 22년과 비교하면요. 25%나 급등한 이 모기지 부담이 그만큼 급등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렌트비가 현재 가장 많이 부담하는 그 average rent expense가 1,980불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2022년도 2년 전이죠. 그때보다 거의 한 18% 인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보니 주거비 걱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민 중산층 또는 서민들은 뭐 여러 가지 더 근로소득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오버타임 더 일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 세컨 잡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뭐 주거비를 안 내면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식료품 포함한 생필품 비를 줄일 것이고요. 뭐 치료, 웬만한 진료 치료도 건너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토로죠. 마지막으로 이 중산층, 서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물가죠.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CPI 얘기인데요. 3.5%라는 거죠. 우리 예상치보다 더 높아져서 이제 당시에 뭐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여전히 받아서 계속 좀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CPI 물가 지수가요. 예상보다 높은 3.5%.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도 금년 중에는 뭐 5월이냐 6월이냐 하다가 하반기는 되지 않을까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버려졌다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그에 맞게 또 실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일반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일반 지출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이 지출에 있어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 주거비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거비 비중은요. 일반 물가지수의 3.5%보다도 훨씬 더 높은 5.7%였었다라고 하니까 전체 일반 물가지수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주거비의 상승폭이 그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니까 체감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트렌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울트라 1%의 그런 슈퍼 웰티 피플과 지금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 간의 어떤 차이 양극화되는 그 미국 경기 체감 경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